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공관장 회의가 3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사, 총영사 등 약 170여 명의 재공관장들이 참석해서 북핵 대응 및 평화통일 외교, 경제활력 회복 지원 외교, 국민이 느끼는 재외국민 보호 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등 4개 주제에 대해 집중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에 대한 재공관장들의 인식과 이해를 보다 확고히 하는 한편 재공관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하여 주제별, 지역별 토론 외에도 외부 인사 초청 강연, 안보 현장 및 정책 현장 방문, 우리 경제인들과의 1대1 만남, 국민과의 소통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재공관장들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본부와 일체감 있게 공유하는 동시에 금년도 외교부 연두 업무 보고에서 제시된 외교 목표와 그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월 11일 금요일 망갈라 사마라위라 스리랑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와 남아시아의 지역 정세, 정무, 경제, 개발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식 방안은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래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 방문으로서 내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양국 미래 비전과 구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아주경제 김동욱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 알고 계시죠?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좀 알려주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 취하고 있는지도 좀 밝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북한의 동해상에서의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최근에 채택된 2275까지 1위까지 수차에 걸친 그 안보리 결의에 북한은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주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반대를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 그거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죠. 어제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 대변인도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용하자면 중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 책임지는 일원으로서 안보리 관련 결의를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 이번에도 우리는 전면적으로 진지하게 관련 결의를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북한이 근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는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도 독자 제재 계획 발표 전에 중국 측에 저희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다방면에 걸쳐서 건설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통신 김혜성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이제 지명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급격히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마찰에 대한 좀 우려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주미대사관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방국 국내 대선 과정에서에 대해서는 제 정부로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입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상에 보도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평이나 평가를 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나즈나산 프로젝트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전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러시아의 반응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나즈나산 프로젝트를 중단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이제 북한의 참여를 염두에 뒀던 저희 정부의 이제 주요 외교 구상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발사 이후에 모두 약간 위축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앞서서 러시아 측에 대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러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러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것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주시하다시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영내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중장기 구상입니다. 그간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 러시아, EU, 중앙아시아 국가 등 유라시아 대륙 주요국 정상 차원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언론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영내 주요국들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호혜적 협력 사업들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중에는 아셈 문화장관회의, 이번 6월에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 포럼, 이번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앙아 장관급 협력 포럼,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등 양자 다자 차원의 다양한 유라시아 협력 사업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좀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결과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망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즈나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체적인 부분이 있는 사업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나즈나산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사실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만한 실체적인 저희 사업이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을 중장기 차원에서 증진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내의 경제 발전, 번영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또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또 관련 사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드린 질문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국 외교부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도 북한 핵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저희와 공유하고 있고 목표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국과 저희는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그 협력을 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이데일리 장려원 기자입니다. 지금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성김 북한 대표와 이제 회담을 하시게 될 텐데 아직 뭐 금융제재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좀 협의를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지금 윤병세 장관께서도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외교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윤병세 장관께서 지난번에 유엔 인권이사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 제기를 하셨습니다. EU 차원에서도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결의안이 성안 중에 있고 저희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서 보다 강화된 북한 관련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홍균 본부장 방미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미는 아무래도 취임 후 첫 방미이기 때문에 상견례적 성격이 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철저하게 이행돼서 북한의 셈법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또 좀 있으면 발표가 될 미국의 그 행정명령 그에 관해서도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